Recording in progres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의 곽대훈이라고 하고요.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라이클리후드 리그레시라는 논문이고요. OOD 디텍션을 하는 그러한 OOD 디텍션 태스크를 하는 그러한 논문인데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방법들과는 다르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으로 해서 약간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처럼 하는 그러한 OOD 디텍션 기법입니다. 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이게 OOD 디텍션 태스크니까 이 태스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OOD 디텍션 태스크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트레이닝 때 예를 들어서 M리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학습한 모델이 있을 때 이때 테스트 때 요거가 M리스트입니다. 테스트 때 만약에 M리스트 데이터셋이 텍스트로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M리스트이기 때문에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하면 되지만 그 M리스트를 학습한 모델에다가 뭐 이미지넷이나 SVHN 같은 데이터셋이 테스트로 들어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M리스트로 학습한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디텍션해서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디텍션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맥스 베이스 방법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맥스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값을 이제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하자라는 방법이 이제 이 MSP라는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학습된 원래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M리스트로 학습된 모델에 이제 M리스트 데이터셋을 테스트로 넣는다면은 그때 나오는 그 인퍼런스 값의 그 probability 값은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거친 값의 그 맥스 값을 이제 더 컨피던트하게 예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이 테스트로 들어오면은 이 값이 맥스 값이 클 것이고 이제 OOD 데이터셋이 테스트로 들어오면은 이 맥스 값이 작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이제 이 맥스 스코어를 이제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클수록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이고 작을수록 OOD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디스턴스 베이스드 메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메서드는 뭐냐면은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고 그게 만약에 M리스트로 이제 학습이 돼서 이제 10개 클래스를 아웃풋으로 맺는 그러한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그때 그 클래시파이어의 페널티 레이어 그러니까 그 로짓을 계산하기 직전에 있는 로짓 전 레이어의 그 임베딩 저희가 값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페널티 레이어에 임베딩된 그, 그 임베딩 벡터를 뽑아서 이거 TSN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 색깔들이 각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개의 클래스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임베딩 스페이스, 그러니까 클러스터들을 구성을 해놓고 테스트 때 이제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디스트리뷰션이 온다면은 뭐 이 디스트리뷰션 위에 요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클러스터랑 되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OOD가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바깥쪽에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르몽스 디스턴스는 페널티 레이어에서 어떤 테스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그 임베딩이 클래스 중에 가장 가까운 클러스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스턴스가 크면은 이제 OOD일 것이고 그 디스턴스가 작으면은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일 겁니다. 그래서 OOD 디텍션은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거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어떤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는 10파텐을 이용해서 덴스넷을 학습을 해놓고 이제 테스트 때 이 OOD 데이터셋들과 그 다음에 10파텐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같이 넣어줘서
그 OOD인지 인디스트리뷰션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 사실상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처럼 그 두 개가 들어왔을 때 하나는 인디스트리뷰션이고 하나는 OOD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드린 이렇게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모두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야 되고 그 클래시파이어 하나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이제 OOD 디텍션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방법들은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없으면,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으면은 이제 그것을 이 OOD 디텍션 메서드들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제한되는 OOD 디텍션 메서드들은 이제 그 제너러티브 모델 베이스드 방법들인데요. 사실상 이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제너러티브 모델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X에 대해서 이 PX를 저희가 피팅 시키는 게 제너러티브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나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같이 이 PX 자체를 트랙터블하게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은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시켜 놓고 테스트 셋이 들어왔을 때 그 테스트 셋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값을 제너러티브 모델이 직접적으로 뱉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VA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트랙터블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지만 이 로그 PX에 대한 로어 바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라이클리후드 값은 아니지만 그것의 로어 바운드를 또 라이클리후드 스코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의 원래 구조상으로는 라이클리후드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제너러티브 모델 베이스 OOD 디텍션 메서드 중에는 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들 이렇게 이제 PX가 잘 피팅이 돼서 이제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덴시티를 잘 뱉어줄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 값을 정확하게 뱉어줄 수 있으면은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면은 높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뱉어줄 거고, 이제 OOD가 들어오면은 이제 낮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뱉어줄 거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실제 저희가 토이 데이터셋, 그러니까 2D의 토이 데이터셋의 분포가 이 그림처럼 나타나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덴시티가 높은 근처에 데이터셋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트루 덴시티가 있을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나 뭐 픽셀 CNN 같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나 뭐 글로우나 뭐 리얼 MVP 같은 플로우 베이스 모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클리후드 값을 직접적으로 뱉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잘 피팅 시켰을 때 이렇게 라이클리후드 값을 이렇게 정확하게 덴시티를 정확하게 잘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존재하기 힘든 이러한 데이터셋이 만약에 테스트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는 이제 라이클리후드 값이 낮기 때문에 이제 OOD 스코어를 높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셋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라이클리후드 값이 높기 때문에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배우님, 네네. 제 목소리가 왜 다시 들려? 예전에 똑같은 상황인가? 잠깐만요. 예,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너무 시끄럽네, 이거. 잠시만요. 네, 제가 좀 볼륨을 낮췄는데요. 질문하고 끌게요. 제 뮤트는 끌 텐데,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한데, 처음부터 설명을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네, 들려요. 네네. 딴 것보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MSP나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그 클래시파이어 위에서 이제 또 그 OOD 디텍션까지 해야 되는 방법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제너러티브 모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랑 별개로 제너러티브 모델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라이클리후드 값을 직접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OOD 스코어로 쓸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이게 두 개가 돼 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이 위에서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직관과 매우 반대되는 결과들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의 OOD 디텍션을 시도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꽤 비슷한 비슷한 시기에 많이 나왔는데 그 논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라이클리후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패션 애니스트로 이제 이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X축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건데 패션 애니스트를 학습한 제너러티브 모델에다가 엠니스트와 패션 애니스트를 두 개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넣어서 라이클리후드 값이 어떻게 되냐를 이제 찍어봤는데 패션 애니스트를 학습했지만 엠니스트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C파텐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해놓고 C파텐과 SVHN의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SVHN이 더 높은 라이클리후드 값을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였고 이건 이제 뭐 하나의 논문이 언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많은 논문들이 다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값을 그대로 OOD 스코어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이거를 잘 변형을 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소드들을 제안하는 논문들이 몇 가지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크게는 뭐 대략 이 정도의 논문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본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으로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베이스라인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풋 컴플렉시티와 관련된 오어 디텍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실험적으로 발견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X축이 만약에 라이클리후드고 이 Y축이 이 이미지의 이제 이미지 각각의 컴플렉시티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지 컴플렉시티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 모든 픽셀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빨강색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컨스턴트 값인 거죠. 그 컨스턴트 값으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사람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제 사람의 이미지가 이 빨강색만 있는 이 이미지보다 더 복잡하다고 컴플렉스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컴플렉시티는 이러한 진짜 이미지 픽셀의 그 복잡성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트레인은 이 10파텐으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해놓고 테스트는 나머지 이렇게 많은 데이터셋으로 이 라이클리후드 값들을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결과는 이 복잡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트레인 테스트보다 복잡도가 낮을수록 이제 라이클리후드 값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 논문은 실험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OOD 스코어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라이클리후드 값에다가 이 복잡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트해서 계산할 수 있는 식을 제안을 해서 이 라이클리후드의 복잡도의 영향력을 빼서 그걸 이제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러한 대략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복잡도 컴플렉시티는 이제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근사해서 계산을 하냐면은 이 로스레스 컴프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압축을 해서 그때 필요한 비트 수를
이제 복잡도 컴플렉시티라고 사용을 해서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이미지일수록 압축을 했을 때 필요한 비트 수가 적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복잡하면 필요한 비트 수가 많을 거고, 그래서 그 로스레스 컴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그때 필요한 비트 수를 이제 이미지의 컴플렉스로 정의를 하고 이제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서드는 이제 라이클리후드 레이쇼라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라이클리후드를 측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미지의 그 클래스와 관련된 정보만 저희는 기억을 하지, 이제 제너러티브 이 논에서 하는 말은 제너러티브 모델의 라이클리후드 측정할 때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보시면은 패션 앤리스트에서 학습을 해놓고 이제 패션 앤리스트에서 학습을 했지만 엠리스트의 라이클리후드가 더 크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이미지를 보면은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드는 생각은 이게 배경이 너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파텐을 해놓고 SVHN이 더 컸던 결과도 뭐 위에 엠리스트와 패셔니스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배경이 좀 뒤에 배경 색깔이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원래의 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한 것과 그 다음에 배경의 스태티스틱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여기서 자기네들의 방법을 제안을 해서 그 배경을 위한 제너러티브 모델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둘의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차를 이제 그 OOD 스코어로 사용하자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러한 대략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을 트랙터블하게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만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 분께서 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제안됐던 그런 제너러티브 모델 기반의 OOD 스코어 방법들은 VA 기반에서는 좀 효과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라이클리후드 리그레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VA에서도 이 OOD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러한 논문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LR이라던가 아니면 네네. 그 컴플렉스 이용해서 하는 거는 VA에서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잘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뒤에 실험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걸 그냥 실험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 VA가 라이클리후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라이클리후드 컴플렉시티인데 네네. 컴플렉시티는 어차피 고정된 값이고 네네. 네,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결정되는 건데 네, 픽셀 CNN 같은 모델을 썼을 때 계산된 라이클리후드 대비 VA로 만든 라이클리후드는 뭔가가 빠진다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차피 컴플렉스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VA의 라이클리후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 본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그냥 그 라이클리후드 값에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가 있고 뭐 SVHN이 있으면은
이제 뭐 픽셀 CNN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이고 뭐 SVHN이 15가 나오고 뭐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10이고 15가 나오는데 VA 같은 경우에는 뭐 7이고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간 그 분포 자체도 다르고 그냥 성질 자체가 다른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뭐가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말은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SVHN이 엠니스트보다 높은 게 문제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컴플렉스 산수는 테크닉을 왜 VA에서 써도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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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VA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VA는 이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PX 자체를 이제 트래커블하게 계산하는 대신에 이 PX 로그 PX의 로어 바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로어 바운드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시켜서 이 로어 바운드를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타이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 때는 저렇게 학습을 했지만 이제 테스트 때 그러면은 이제 이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펑션 여기에다가 저희가 직접 데이터 학습된 VA에다가 데이터셋 X를 집어넣고 이 값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로그 PX는 아니지만 로그 PX의 로어 바운드라서 그것을 이제 그냥 근사한 라이클리후드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VA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라이클리후드를 근사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일 거고요, 테스트 때.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데이터셋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이 기존의 이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요걸 엘보라고 부르잖아요. 이 엘보 텀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테스트 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Importance Weighted Autoencoder라는 이 논문에서 이제 수학적인 증명으로 이제 이 식이 좀 더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다. 그러니까 테스트 때 요거 이용해서 라이클리후드 재라 뭐 이러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 것과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x 한 장이 주어지고 이제 그때 학습된 VA를 통해서 이 z를 샘플링 할 수 있게 되잖아요. VA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한 x에 대해서 z를 k개를 샘플링 한 다음에 그 k개에 대해서 이 텀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시키겠다. 뭐 이러한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식 자체를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잴 때 이 L 버튼보다 조금 더 테스트 때 더 라이클리후드에 근사시켜서 그러니까 더 타이트한 로어 바운드를 만들 수 있는 식이 존재하고 이렇게 테스트 때 라이클리후드를 VA는 측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 이제 VA도 앞에서 플로우 베이스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뿐만 아니라 VA도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VA에다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고 이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패션 애니스트로 학습한 모델에다가 이제 이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테스트로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시켰을 때 다음처럼 깔끔하게 리컨스트럭션이 되는데 이 패션 애니스트로 학습한 그 VA에다가 테스트 때 엠리스트를 넣어서 리컨스트럭션을 시켜도 꽤 된다. 뭐 이러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10으로 학습한 모델에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넣고 리컨스트럭션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리컨스트럭션이 되는데 거기에 SVHN을 넣고 리컨스트럭션을 해도 이제 꽤 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들은 VA도 꽤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VA의 라이클리후드도 이제 믿기 힘들다, OOD 스코어로 쓰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매우 간단한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likelihood regression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요거의 내용은 이 log likelihood를 측정을 하는데 그때 미리 학습된 VA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 한 장에 대해서 그 한 장만을 이용해서 그 미리 학습된 VA를 한 번 더 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그때 측정한 likelihood 값의 차를 그냥 OOD 스코어로 쓰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스트 샘플이 한 장이 주어지고 이제 미리 학습된 VA가 주어졌을 때 이때 E는 인코더고 파이는 인코더의 파라미터고 D는 디코더고 세타는 디코더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VA의 likelihood를 측정을 하려면은 그 임포턴스 웨이티드 오토인코더에서 제안한 로어 바운드 값을 측정을 하려면은 Z를 샘플링 할 때 그 개수 K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먼저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VA의 학습된 VA의 likelihood 값을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셋의 likelihood를 최대화시키는 그러한 모델로 학습된 이 likelihood겠죠. 그래서 그 원래의 likelihood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셋 한 장에 대해서 이 한 장만 이용해서 VA를 한 번 더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VA를 한 번 더 학습시켰을 때 그때 학습된 결과로 측정한 이 likelihood 값을 이제 저희가 L-opt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L-opt와 LVA의 차를 이용해서 이제 likelihood regression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스코어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의 기대는 이제 OOD는 이제 원래 처음 트레인된 VA보다 이제 한 번 더 학습시켰을 때의 VA는 그 likelihood가 이제 OOD에 맞춰져서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디스트리뷰션의 격차보다 더 클 것이다. 뭐 이러한 것을 기대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구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리트레이닝을 할 때 테스트 데이터 한 장에 대해서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전체 네트워크를 리트레이닝 시켰을 때는 이제 굉장히 모델이 오버피팅이 쉽게 되고 그래서 성능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자들은 디코더가 아니라 디코더는 리트레이닝 할 때 고정시켜 놓고 인코더만 이제 리트레이닝 시켜서 이제 스코어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저자들의 이 인코더만 사용했을 때 되는 이유에 대한 추측은 VA가 아무래도 이 인코더 디코더의 그 바틀렉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바틀렉 구조의 그 Z가 이제 인코더의 인풋보다 줄어드는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거기서 좀 나타났던 거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뒤에서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인코더만 학습했을 때, 뭐 디코더만 학습했을 때, 전체 학습했을 때, 뭐 전체 재학습했을 때,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상 이제 인코더만 재학습하는 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한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likelihood regret LRE라고 쓰면은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인코더만 재학습시키는 모델이고, LRZ는 뭐냐면은, 요거는 좀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재학습을 시키는 대신에 그냥 Z 자체를 재학습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때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를 인코딩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Z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갖다 버리고 이제 Z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디코더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X 테스트의 리컨스트럭션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Z가 존재하고 X 테스트가 존재하면은 아까의 그 likelihood 값을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만 옵티마이즈 하겠다. 이 Z 자체를 옵티마이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 Z 값 자체를 테스트할 때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올라가도록
이제 학습을 다시 시켜주겠다. 뭐 이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 거는 방법은 특이하지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LRE가 제일 좋았다. 뒤에서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 Z를 여러 K번 뽑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KGA Z를 옵티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 수도 코드도 사실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측정할 때 Z를 여러 개 뽑아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Z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Z가 뮤랑 시그마에서 샘플링 돼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뮤랑 시그마를 이제 뮤랑 시그마에다가 그레디언트를 흘리면 이제 Z를 여러 번 샘플링 하더라도 이제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거는 뮤랑 시그마는 한 쌍이잖아요. 그럼 스케일러 두 개를 이제 옵티마이즈 한다는 거죠? 네, 두 벡터를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벡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메서드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죄송한데 네네. 제가 네. 그 라이클리우드 리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왜 리그레스라고 붙인 걸까요? 이게 뭐라 그러더라? 온라인 러닝에 있는 어떤 미그레이션한 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략 대략 설명하는 게 얼마나 잘 학습을 이거에 맞춰서 못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기대가 OOD 데이터를 재학습했을 때는 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크게 변할 테니까 그만큼 OOD 테스트 데이터셋에 맞춰서 학습을 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리그렛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값이 변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덜 학습됐는지, 약간 요거를 표현한 단어 같습니다. 어디서 쓰는 단어라고요? 온라인 러닝이라는 분야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인데요. 실험은 기본적인 그냥 OOD 디텍션 논문들의 그러한 방법들을 그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건, 조금 다른 거는 전부 다 VA 모델에 대해서만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때 이제 VA 데이터셋과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이제 VA를 학습을 시켜놓고 테스트 때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의 테스트 샘플과 이제 OOD 데이터셋의 테스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얼마나 그 둘을 잘 구분하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 평가 메트릭은 AUROC 하나를 이제 본 페이퍼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제 AUROC는 아시다시피 높을수록 좋은 값이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라이클리우드 값 그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일 원래 처음에 그 방법과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풋 컴플렉시티 방법.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로스레스 컴프레션 압축하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 압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ICPNG와 ICJP2는 이제 압축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라이클리우드 레이쇼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건 저도 이번 논문에 처음 본 그 이름인데 이 레이턴트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VA를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를 학습을 하고 여기에다가 Z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Z 디스트리뷰션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시각화를 해보면은 뭐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 1이 여기 있고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Z 스페이스 또한 이제 잘 학습을 됐다면은 뭔가 클러스터처럼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럼 테스트 셋이 들어와서 X 테스트가 들어와서 인코딩을 해서 Z 테스트가 나오면은
이 Z 테스트를 여기다가 찍을 수 있을 거고, 이 Z 테스트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이 Z 스페이스 내에서의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겠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래서 L 말라를 그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X 테스트를 넣으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제 저희가 MSE를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L 말라와 L MSE를 이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제 OOD 스코어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OOD가 들어오면은 이 Z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도 멀 거고, 리컨스트럭션도 잘 안 될 거다. 인디스트리뷰션보다 잘 안 될 거다. 뭐 이러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베이스라인과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2가지의 그 프로포즈 메서드를 비교를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레이턴트 네. 네, MD를 할 때 1, 2, 3, 4 이렇게 클러스터 이러는 거 고려하지 않고 전체가 다 그냥 하나의 가우시언 생각하는 거죠? 말로 디스턴스를. 레이블을 지금 못 쓴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맞는 거죠. 그쵸.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가우시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표는 이제 패션 앤리스의 VA를 학습을 하고 이제 OOD 데이터셋을 다음과 같이 넣었을 때의 결과고요. 이 노이즈는 그냥 그 랜덤 노이즈로 구성된 이미지고, 컨스턴트는 하나의 픽셀 값이 다 똑같은 픽셀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표는 이제 10파텐을 VA를 통해서 학습을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OOD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제가 놓친 부분인데 K 엠리스와 not 엠리스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라이클리우드 값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OOD 섹션으로 적합하지 않다. 일단 요거를 첫 번째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라이클리우드의 결과에 AUROC가 다음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이즈 얘 빼고는 AUROC 값이 0.5보다 낮은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디스트리뷰션보다 OOD에다가 더 높은 라이클리우드 값을 주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얘네들은 잘하지만 이렇게 예외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LR이 이제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에서 다 동작을 한다. 이러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LRE, LRZ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굉장히 높은 값을 여기서도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전 테이블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들 0.6 이상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이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이 IC 아니면 likelihood ratio, LND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모두 다 동작을 안 하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VA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IC는 뭐 이렇게 뜬금없이 0.03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5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라이클리우드 레이쇼도 0.2, 0.4 이러한 결과들이 존재하고, LND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LR은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동작을 한다. 뭐 이러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라이클리우드 리그렛의 분포를 찍어봤을 때 이제 이 OOD인 엠리스트가 이 리그렛 값이 이제 원하는 대로 더 크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이 그 리그렛 값이 작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VH도 그 리그렛 값이 10%에 비해서 더 크게 분포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이 LR이 앞에서는 그 인코더를 재학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D는 디코더만 재학습시킨 거. LRED는 인코더, 디코더를 모두 재학습시킨 건데, 근데 여기 결과들을 보시면은 뭐 앞에와는 다르게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실험적 오버레이션 스터디 상으로 이제 인코더만 재학습시키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VA를 위한 OOD 디텍션 스코어를 제한을 한 거고, 모든 태스크에서 이 라이클리후드 리그렛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잘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러한 내용의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번 학습을 해가지고 그 하는 게 그러니까 왜 더 효과적이고 왜 out of distribution 또 LR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티베이션이 약간 궁금하네요. 네. 그 부분도 저도 사실 좀 납득 안 되는 점도 사실 조금 있던 게 뭐냐면은 그 부분의 설명은 진짜 이게 끝입니다. 그냥 그 재학습 시켰을 때 이제 OOD는 처음 본 VA 입장에서 처음 본 이제 데이터셋이니까 그것을 위한 그것에 위한 라이클리후드 값이 더 크게 변할 거다. 뭐 이러한 기대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설명이 끝이고, 근데 조금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애초에 그 엠니스트의 그러니까 OOD인 엠니스트 라이클리후드 값이 더 크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이클리후드 리그렛 값이 만약에 OOD한테 더 크려면은 얘가 더 크게 이동을 해야 되고 이 인디스트리뷰션은 조금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OOD의 라이클리후드 값이 컸는데 재학습을 하면은 라이클리후드 값이 더 커져 버리게 되니까 약간 조금 특이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더 높은 게 문제인데. 네네. 그러니까 OOD인데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더 높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라이클리후드가 원래 더 낮은 애들한테는 안 통하는 방법인가요? 낮더라도 어쨌든 두 개의 차에서 역전을 해버리면 뭐 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낮은 거에 대한 실험은 없었던 것 같아서. 아니면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클리후드로 측정한 AURC가 노이즈가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AURC가 1이기 때문에 OOD가 인디스트리뷰션보다 더 낮게 라이클리후드가 분포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LR이 그래도 약간 떨어지긴 하는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0.731이면은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분포를 하고 인디스트리뷰션이 조금 더 높게 분포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LR을 썼을 때 이제 이렇게 그래도 AURC가 또 오르는 것을 보면은 이게 OOD가 낮게 분포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보다 학습한 다음에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올라가는 게 비례적으로
더 크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와닿은 것 같지는 않네요. 네. 논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진 않는데, 이게 통하려면 그렇게 동작을 해야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왜 이거를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덜 와닿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그 발표자가 저와 한 명이라서 이제, 네. 맞춰도 괜찮을까요? 저 짧게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OOD 디텍션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활용을 하게 되나요? 이게 그 OOD를 이제 엠니스트로 학습한 모델에다가 SVHN이 들어왔을 때 그 컨피던스가 다 낮게 형성되면은 뭐 괜찮은 거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쓰면은 어찌됐든 그 맥스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맥스가 또 오버 컨피던트하게 이제 예측을 한다는 그러한 성질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디스트리뷰션이 들어오든 OOD가 들어오든 그 어떤 한 클래스에 대한 예측을 꽤 높은 컨피던트로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측을 하면 안 되는 데이터에다가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VA 그러니까 값을 구해서 에러를 구할 때 네네. 그 OOD 데이터라는 걸 알고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화 10을 위한 값을 계산할 때 뭐 엠리스트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 저희가 OOD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OOD인지 모른다면은, 어찌됐든 저희가 평가를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려면은 그 레이블이 있어야 이제 이 평가 수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네. 좀 평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인디스트리뷰션인지 OOD인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